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 논문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SCI 논문을 쓸 때 떤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디스커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그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JBJS에 쓰는 게 자기 논문이 퍼블리시 되는 게 상당히 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도를 해봐야지 결국 우리가 억셉트 되고 퍼블리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요번 몇 번의 강의는 실제로 제비제스를 쓰는 거를 목표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자 선정을 하고 저자의 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김규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한의사 김규태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적인 JBJS에 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저자 선정을 하고, 그 기록을 하고,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성, 그 영어로는 이제 auth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이제 그 말하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 뭐, 타대 교수님들이 뭐, 자녀분들을 뭐, 무단으로, 그, 저자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뭐, 다른 학위 논문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작성한 논문을 자기가 쓴 것처럼 게재하고 이제 연구비도 받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 이 대학원생이 논문을 직접 뭐 작성하고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저자에서는 쏙 빼버리고 나머지 이제 교신 저자나 그 교수님들 이름만 넣어서 이제 제출해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자 선정을 하는 건지 그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란 해당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지적 기여에 대한 기준은 뭐 각 학문마다, 그 다음에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널마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학 논문 작성에서는 주로 여 밑에 출처에 나온 것처럼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라고 해서 여기서 이 선정한 기준을 토대로 주로 이제 저자라고 포함을 하게 되는데 거의 총 네 가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과 설계에 참여를 하고 데이터 수집과 해석도 담당을 하고 발표 초안도 작성을 하며 최종본을 승인을 하고 그래서 이 승인본에 따라서 연구의 모든 측면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설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과정 모두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고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뭐 그 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 제일 먼저 논문 맨 앞자리에 표기되는 제1저자, 실제로 그 논문을 쓰고 가장 큰 역할을 한 제1저자가 있고 나머지 저자들은 이제 다 공저자로 그 중간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하시고 이제 이 심사자, 편집자, 독자와의 교신을 책임지는 저자인 교신 저자, 주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기도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아주시는 이 교신 저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 외에 그 아까도 저 기사에서 봤듯이 뭐 부당한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 저자, 뭐 선물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JBJS 저널을 통해서 어떻게 이 논문을 투고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 JBJS 이 저널에 들어가시면,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서 그 레지스터를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창이 뜨고요. 이 회원가입은 이거 맞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Submit an article 해서 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이 란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서브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서브미션 과정 중에서 이제 저자로서 알아야 될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뭐 궁금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JBJS에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이 항목마다 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제 서브미션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주로 Submit New Manuscript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새로운 투고가 되는 거고, 하다가 중간에 뭐 임시 저장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이런 곳들에 incomplete 이런 데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bmit New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서브미션 창이 뜨고요. 이 맨 첫 창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연구를 했느냐, 뭐 클리니컬 리서치, 이제 베이직 뭐 사이언스 리서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거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게 되고, 이 다음에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자신이 가진 이제 타이틀 페이지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JBJS에서는 뭐 다른 저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타이틀 페이지는 워드 파일로 그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파일 형식이 .doc로 되어 있는 이제 워드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여기서 실제로 잘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게 타이틀 페이지가 여기 업로드가 됩니다. 저 페이퍼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맨 뒤에 매뉴스크립트 데이터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author 그 카테고리 누르면은 이렇게 current author list가 뜨게 됩니다. 실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인식을 해서 이제 author들을 다 이제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여기 add another author를 눌러서 자기가 매뉴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 그 이미 등록된 이 author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contributor rows라고 해서 어떤 뭐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저장을 꼭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이 사람이 corresponding author인지 아닌지 클릭하는 란이 있어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corresponding 그 author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게 안 뜨면 그냥 뭐 corresponding author가 아닌 뭐 일저자나 공저자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일저자랑 공저자 순서는 여기 파란색 이걸 그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first author로 이제 지정할 사람을 맨 앞으로 놔두고 나머지들은 뒤에 그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서브미션 할 때 간단하게 뭐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여기 적혀 있는데, 아까 저 인스트럭션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머지는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미션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저자들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제 커피라이트 트랜스퍼를 이제 자필로 서명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이 폼을 트랜스퍼를 해야 이 논문에서 그 출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미션이 잘 했는지 뭐 그 어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체크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확인하셔서 실제로 뭐 자기가 다 됐는지 그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JBJS에서 이제 설정한 그 authorship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ISMJ에서 설정한 author definition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기준으로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그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쓰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기도 적혀 있듯이 이제 그 non-author writer 그러니까 그 이 author에 해당하지 않는 아까 그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contributor로 해서 그 맨 마지막 acknowledgement에서 그 남기시면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이제 제1저자 그랑 이제 규신 저자가 이제 중복구로 안 된다고 그 되어 있는데 선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고 뭐 학문적인 이런 그 뭐 차이에 따라서 만약 다른 학문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1저자나 이런 경우가 이제 공동저자로도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 마지막 acknowledgement에 추가로 이제 equally contributed 했다고 이제 그 쓰게 되면 여기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contributor의 역할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그 낸 게 아니고 하나의 단일 팀으로 그룹으로 해서 그 어서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룹 어서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를 한 어서로 뭐 형성된 집단이다. 그러면은 요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맨 마지막 뭐 한두 명은 어서에 그 해당하지 않는 그냥 non-author writer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또 조건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이제 그 name of group에서 뭐 한 명을 제외한 뭐 그게 author이고 그 contribute의 마지막 사람을 그 적으면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네,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커피라이트 트랜스폼이나 이제 뭐 여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에는 다 자필로 서명을 해서 그 주셔야 이제 논문이 이 저거 완전히 최종적으로 서브미션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커피라이트 트랜스퍼 그 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모든 어서가 자필로 서명을 해서 보내야 이제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그 동의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출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저작권은 이 그 논문에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conflict of interest form이고 그 이해관계 그 충돌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 저자가 어떤 뭐 다른 저 기업이나 그런데 뭐 돈을 뭐 받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이 학문적인 걸로만 이제 작성을 했다. 그거를 다 이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이 폼이고요. 그것도 이제 같이 그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는 오픈 액세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폼이고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그 이제 해당 저널을 구독할 때 그 독자들이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이 오픈 액세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저자 측에서 이 구독할 수 있는 이 출판비를 내고 그다음에 구독자들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액세스를 사용할 때는 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폼을 작성을 해야 이 오픈 액세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구글에 이제 JBJS를 치거나 이렇게 journals.lww.com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떠서 이제 이 JBJS 저널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레지스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미 제가 로그인 해 있어서 여기 떠 있지만 여기 원래 레지스터랑 사인업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지스터를 눌러서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논문을 이제 서브미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submit an article로 들어가시면은 인포메이션에 author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돼 있고 여기 submit 그 manuscript로 들어가시면 에디토리얼 매니저가 뜹니다. 이 에디토리얼 매니저에서 이 아까 봤던 그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이 에디토리얼 매니저도 저 자신의 올키드
아이디랑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연동을 해 주셔야 여기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이제 서브미션을 하겠다 그러면 Submit New Manuscript로 들어가시면은 이 서브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맨 처음 뜨는 창이 이 창이고요. 여기서 자신이 어떤 리서치를 했는지 클릭을 해서 프로시드를 하게 되면 그 논문을 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 가지 제가 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 페이지, 워드 페이지로 된 타이틀 페이지를 여기에 드래곤 드롭을 하면 등록이 되고요. 여기도 또 프로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논문을 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자와 관련된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요맨 밑에, 맨 뒤에 보시면은 이 매뉴스크립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저자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 이, 요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뭐, 이 논문은 제 게 아니라서 뭐, 어쨌건 잘 안 되는 거라서 매뉴얼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한다 치면은 이 나머지들은 다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author 먼저 보겠습니다. author를 보시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원래는 여기에 이 저자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근데 여기도 다 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자동적으로 불러오지를 못해가지고 제 이름만 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corresponding author가 있고 first auth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제가 설정하는 거를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왼쪽에 연필 표시를 눌러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키드를 등록하게 되시면은 여기 그 올키드에 그 등록된 이 사항이 뜨고요. 맨 마지막에 이 contributor rows 이게 필수 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기여를 했나 해서 뭐 어쨌건 기여를 했다가 치고 그다음에 그 corresponding author인지 아닌지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되고 이 corresponding author가 지금은 여기 막혀 있는 이유가 지금 저자가 한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 저자가 여러 명이고 그 다른 저자를 corresponding author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제 옆에 있는 corresponding author가 사라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다른 author를 다 같이 이제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add another author를 클릭하셔가지고 매뉴얼로 등록할 때는 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 orchid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다른 author가 뜨면은 이 배치 순서에 따라서 first author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공저자로 뜨고 맨 마지막에 corresponding author를 클릭해 주시면 그분이 이제 corresponding author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save랑 submit 하게 되면 이 author는 이제 완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올키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올키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 적혀 있듯이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라고 해서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이 리서처나 author, contributor에 대해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이 단체이고요. 그 고유 번호를 통해서 뭐 어디 중복되지 않고 그 사람이 딱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여러 논문들에서 이 올키드 아이디랑 그 해당 논문에 투고하는 아이디랑 연동을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올키드 아이디는 필수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키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은 보여드리자면 구글에 이 올키드를 치고 들어가면 이 사인인이나 이제 레지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하는 칸이 뜨고 여기를 이제 다 지나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올키드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키드 아이디가 발급이 되면 여기 보이듯이 올키드 아이디 총 16자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건 앞으로 각자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기 넘버를 기억하셔서, 다른 이제 논문을 투고하거나 할 때 서로 공유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잘하셨습니다. 어,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우리가 논문이나 연구를 하려는 것도 사실 어, 본인의 업적이나 저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이름에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자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저자를 할 거고, 누가 교신 저자를 할 거고, 누가 어떤 다른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공동 저자를 어떻게 할 거고,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 주도적으로 논문을 쓰는 일저자 같은 경우 또는 코레스폰딩 오서가 저자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입력은 어차피 일저자나 코레스폰딩 오서가 하고 다른 저자들은 그 정보를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교신 저자나 일저자가 저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자 저자 이름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다른 저자 이름을 영어를 다르게 입력하면 그분으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퍼블리시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영문철자가 대문자를 어떻게 쓰고 소문자를 어떻게 쓰고 중간에 이름에 하이픈을 넣는지 이름을 다 붙여서 쓰든지 띄어서 쓰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속도 그러세요. 소속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속을 또 잘못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함, 소속, 그리고 또 이게 이제 PhD신지 MD신지 또는 어떤 그룹 타이틀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것도 정확하게 처음에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또 얘기하셨지만 오키드 아이디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자꾸 또 물어보게 돼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저장을 안 해놓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저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 가지고 잘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비스 어메리칸에 됐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논문에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또 물어보고 하면 일이 여러 번 지속이 되게 되겠죠. 다시 또 하게 되겠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꼭 다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